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라는 것은 일단 인수분해가 뭔지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교과서 30쪽을 보면 이 부분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한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다항식이 있을 때 이것을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면 얘네들을 인수라고 하고 얘의 인수가 되는 거죠. 얘의 인수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것. 이게 오늘 할 거고, 두 번째 치환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법. 이렇게 세 가지 인수분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할 거는 바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예전에 다항식의 곱의 전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곱셈 공식이라고 배웠죠. 곱셈 공식.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이런 다항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가 된다. 자, 이런 걸 배웠죠. 이거는 이미 다항식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전개한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곱셈 공식이라는 거죠. 다항식의 곱셈 공식.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이미 다항식으로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를 전개하는 방법이 바로 곱셈 공식인 거고,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거를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의 여기 바로 인수분해 공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인수분해는 다항식의 곱의 전개 과정을 거꾸로 생각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을 바꾸면 인수분해 공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얘는 얘다 라고 하면은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곱셈 공식에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거꾸로 얘를 묶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a-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이렇게 된다. 이것도 이제 그 인수분해 공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묶인다.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볼까요? 예제 1번을 보면, 자, a세제곱 플러스 6a제곱 b 플러스 12ab제곱 플러스 8b세제곱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형태에 해당이 되는, 이 형태와 가장 닮아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얘는 과연 어떤 인수분해 공식에 해당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인수분해 공식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 인수분해 공식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 인수분해 공식의 두 번째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요 공식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양을 쫙 보고, 아,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이게 정확하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묶여야 되니까, 과연 얘가 어떻게 여기서의 a와 b는 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a 세제곱은 a 세제곱일 거고, 우리가 맨 뒤에를 보면 8b 세제곱은 뭐의 세제곱이죠? 2b 전체의 세제곱일 거예요. 그러면은 위의 형태랑 정확하게 같으려면 우리가 3a 제곱 2b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a 2b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수분해의 형태를 인수분해 공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a 플러스 2b 전체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주어진 문제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거는 항이 4개고 맨 앞이 세제곱, 맨 뒤에도 뭔가의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2번의 앞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다음에 요 가운데 3a제곱 b, 3ab 제곱을 만족하는가 그것만 따져주면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으로 묶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보세요. 자, a세제곱 빼기 27b세제곱에 해당이 되는 그 인수분해 공식의 꼴을 찾을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되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a세제곱 빼기 27b세제곱은 과연 이 인수분해 공식들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됩니까? 예, 정확하게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a세제곱 빼기 27b세제곱, 두 개의 세제곱의 차로 형태가 돼 있으니까 모양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a 세제곱 빼기 27은 3의 제곱이니까 3b 전체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이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a 빼기 b 하면 a 빼기 3b가 되죠. b 위치에 3b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a b인데 두 개를 앞뒤를 곱하면 3ab가 되고 그 다음에 b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9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형태가, 이 주어진 형태가 이 인수분해 공식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찾아내서 우리가 이 인수분해 공식에 A에 해당이 되는 건 뭔가, B에 해당이 되는 건 뭔가를 찾아서 이 인수분해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으로 묶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거기 문제 1번을 봅시다. 문제 1번을 다 풀지는 않고 우리가 문제 1번에 1번과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 1번은 x제곱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4yz 더하기 2zx를 인수분해 하시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 뭐랑 비슷하지? 어떤 모양에 해당이 되지? 그럼 이 모양이 여러분들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공식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면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런 모양인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a에 해당이 되는 게 뭔가, b에 해당이 되는 게 뭔가, c에 해당이 되는 게 뭔가를 찾아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주어진 식을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x제곱 더하기 4y는 2y 전체의 제곱이죠. 그리고 z는 z의 제곱이 되면 우리가 뒷부분이 이 형태를 만드는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x 2y 그 다음에 2y z 더하기 2z x가 되느냐 봤더니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인수분해의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묶이는 것도 x 더하기 2y 더하기 z 전체의 제곱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도 해봅시다.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뭘 고민하면 돼요? 이런 모양에 해당이 되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던가?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항이 4개고 맨 앞과 맨 뒤에가 뭔가의 세제곱인 형태는 한 가지 있죠. 이게 뭡니까? 바로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b 전체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죠. 그럼 정확하게 이게 이런 모양인가만 확인을 하면 얘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a에 해당이 되는 게 뭔가 b에 해당이 되는 게 뭔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8x의 세제곱은 무언가의 세제곱입니까?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x 전체의 세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1도 1의 세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맨 앞과 맨 뒤는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이 됐어요. 그럼 가운데만 이런 모양이 되면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3 2x의 제곱 1이 얘인가? 3, 4, 12x 제곱. 맞네요. 더하기 3 2x 1의 제곱이 얘인가? 맞네요. 그럼 정확하게 이런 모양을 띠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2x-1 전체의 세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양을 보고 이 모양에 해당이 되는 인수분해 공식이 뭔가를 찾아서 그 인수분해 공식에 A와 B에 해당이 되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걸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항식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한 문자로 치환하여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을 봤을 때 공통 부분이 있다. 그럼 그것을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예제 2번을 보면, 자, 예제 2번처럼 x제곱과 x 4제곱이 있는 이런 식을 여러분 우리가 보기 2차식이라고 불러요. 자, 보기 2차식. 자, 이렇게 홀수 차승 x와 x 세제곱은 없고 x제곱과 x 4제곱만 있는 식이죠. 이런 식을 보기 2차식이라고 하는데, 보기 2차식은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자, 그 1번을 우리가 1번과 같은 복 2차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x의 4제곱은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라지 x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2 라지 x 빼기 3이 되겠는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값인 x제곱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는 x제곱 플러스 3인데 이 뒤에가 어때요? 이거는 더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합차 공식으로 1은 1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 2차식, 복 2차식은 항상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2번을 봅시다. 2번에는 어떤 모양을 치환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나 한번 봅시다. 어떤 모양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x 플러스 y라는 모양이 공통으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뭘로 치환해야 되겠어요? 예, x 플러스 y를 라지 x로 치환합시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라지 x 플러스 2, 라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이제 그 완전 제곱식이 된다. 합차 공식으로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9는 뭐의 제곱입니까, 여러분? 9는 3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또 합차 공식을 쓰면 라지 x 플러스 3, 라지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치환했던 이 x 대신에 원래 값인 x 더하기 y를 넣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지금처럼 뭘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문제 2번도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선생님 책이 아니라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게 선생님이 한 낙서가 아니에요. 이거 전주인을 선생님이 중고책, 여러분 선배가 그 기증한 책을 선생님이 이거 전자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선배가 낙서한 이런 낙서들이 남아있는데, 자, 2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공통 부분이 뭐가 보입니까? 예, x제곱 빼기 2x. 자, 조금 진하게 해볼까? x제곱 빼기 2x, x제곱 빼기 2x가 반복되니까 얘를 치환하면 될 거고, 2번은 뭘 치환하면 되겠어요? 예, 2번은 x 플러스 2y, x 플러스 2y를 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치환을 해서 전개하고, 다시 묶고, 다시 원래값 보관하고, 예, 그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요 33페이지에 있는 요 4번 문제와 그리고 몇 페이지죠? 4페이지에 있는 요 10번 문제를 선생님이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이 아니죠. 9번 문제. 9번 문제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9번 문제는 이제 복 2차식이니까 뭘 치환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2번은 형태상 뭘 치환해야 되겠는가? 그걸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33번에 있는 인수분해 문제는 이게 과연 어떤 인수분해 공식에 해당이 되는가?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인수분해 공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가? 정답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수분해 공식과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